안녕하세요. GIS 디벨로퍼 김영준입니다. 고프의 디자인 패턴 중 이더레이터 패턴, 즉 반복자 패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동일한 형태의 데이터 항목을 이처럼 여러 개 가지고 있는 것을 컨테이너 또는 애그리게이터라고 합니다. 이 강좌에서는 이처럼 동일한 데이터의 집합을 애그리게이터라고 하겠습니다. 이 애그리게이터의 종류에는 배열, 링크드 리스트, 트리, 그래프, 그리고 DBMS에 저장된 테이블도 애그리게이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애그리게이터의 구성 데이터를 하나씩 가져와야 할 때 애그리게이터의 종류에 따라서 그 방법이 다를 수밖에 없는데요. 이는 애그리게이터의 내부 자료 구조가 그 종류에 따라서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배열의 경우 배열을 구성하는 구성값들이 보시는 것처럼 연속된 메모리 공간 안에 존재하므로 0부터 시작해서 배열의 구성 수보다 작은 인덱스 번호를 통해서 빠르게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링크드 리스트의 경우 구성값들이 배열처럼 연속된 메모리 공간이 아닌 이처럼 연결된 자료 구조를 갖는데요. 첫 번째 데이터를 통해서 그 다음에 연결된 데이터를 가져오는 방식으로 그 다음 구성 데이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더 이상 연결된 데이터가 없을 때까지 반복해서 구성 데이터를 가져오게 됩니다. 트리 역시 그 구조가 다르므로 트리를 구성하는 항목을 하나씩 순차적으로 얻어오는 방식이 이 배열과 링크드 리스트와 다릅니다. 이처럼 애그리게이터의 구성 데이터를 얻는 방법이 애그리게이터의 종류에 따라서 모두 다른데요. 이를 통일된 하나의 방법으로 구성 데이터를 가져오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패턴이 이더레이터 패턴입니다. 이 강좌에서는 배열에 대한 애그리게이터의 구성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조회하는 실습을 통해서 이더레이터 패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열에 대한 이더레이터 패턴이 적용된 클래스 다이어그램입니다. 클래스 다이어그램은 UML 다이어그램 중 하나인데요. 클래스들 간의 관계를 시각적으로 표시해 놓은 다이어그램입니다. 이렇게 두 개의 꺽쇠 가로 안에 있는 이 인터페이스라고 표기된 이 애그리게이터와 이더레이터는 인터페이스이고요. 또 이렇게 이름만 존재하는 어레이와 어레이 이더레이터 그리고 아이템은 클래스입니다. 인터페이스는 클래스와 비슷하지만 차이점은 메서드에 대한 실제 구형 코드는 없고 단지 메서드의 형태만 선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들은 클래스 또는 인터페이스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데요. 이 다이어그램에서 각 선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이 끝에 화살표를 가진 이 선은 애그리게이터 타입의 객체가 이더레이터 타입의 객체를 크리트, 즉 생성한다는 의미입니다. 애그리게이터 인터페이스와 어레이 클래스 사이에 이 선은요, 어그리게이터 인터페이스의 메서드를 어레이 클래스가 구현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애그리게이터 인터페이스의 이 이더레이터 메서드를 어레이 클래스가 반드시 구현해야 합니다. 이더레이터 인터페이스와 어레이 이더레이터 클래스 사이의 이 선도 동일한 의미로 이더레이터 인터페이스의 메서드를 어레이 이더레이터 클래스에서 구현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는 이더레이터 인터페이스의 next와 current라는 메서드를 어레이 이더레이터 클래스에서 반드시 구현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점선에 작은 상자 안에 T라는 문자가 보이는데요.
이는 제네릭 타입을 나타냅니다. 이 어레이가 가지고 있는 구성 데이터의 타입을 나타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제네릭 타입은 실제 이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코드로 구현할 때 보다 실용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레이와 어레이 이터레이터 사이에 이 다이아 기호를 가진 이 선은 어레이 이터레이터 클래스가 어레이 타입의 객체를 필드로서 갖는다는 의미입니다. 어레이와 아이템 사이에 검정색 다이아몬드 기호를 가진 이 선은 어레이가 아이템 객체를 필드로서 갖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선을 보면요. 이처럼 별표가 보이는데요. 이는 어레이 클래스가 아이템 클래스를 여러 개 갖는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이 다이아몬드 기호들은 무언가를 소유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다이아몬드 기호가 이처럼 검정색으로 채워진 경우와 채워지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요. 채워진 경우는 생명 주기를 함께 한다는 의미이고 채워지지 않은 경우는 생명 주기가 독립적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어레이 객체가 메모리에서 소멸되면 어레이 객체가 소유하고 있는 이 아이템 객체들도 모두 메모리에서 소멸됩니다. 반면 어레이 이더레이터 객체가 메모리에서 소멸될지라도 어레이 객체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은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살펴보는 방법입니다. 이더레이터 패턴뿐만 아니라 다른 패턴에서도 이와 같이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해석하면 됩니다. 이더레이터 패턴 관점에서 이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살펴보면요. 이 애그리게이터 인터페이스와 이더레이터 인터페이스가 어떤 데이터, 즉 애그리게이터를 구성하는 항목을 하나씩 가져오는 방법을 데이터의 내부 구조와 상관없이 통일시켜주는 인터페이스입니다. 그리고 어레이 클래스와 어레이 이더레이터 클래스는 이더레이터 패턴을 적용하기 위해 애그리게이터의 자료 종류 중 배열이라는 자료 구조에 특화된 클래스입니다. 아이템 클래스는 애그리게이터를 구성하는 데이터의 타입이고요. 이제 이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코드로 구현해 보면서 이더레이터 패턴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강의에서 만들어둔 실습 환경을 VS 코드에서 오픈합니다. 이더레이터 패턴에 대한 코드를 작성하기 위해서 먼저 이 소스 폴더에 이더레이터라는 폴더를 하나 만듭니다. 그리고 실행 시작점이 되는 index.ts 파일을 이 폴더에 만듭니다. 새롭게 만든 이 index.ts가 실행 시작점이 되도록 webpack config.js에서 이 엔트리 속성을 다음처럼 입력합니다. 이제 터미널에서 npm start를 입력합니다. 만약 이 터미널이 보이지 않는다면 이 터미널 메뉴에서 New 터미널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입력을 하고요. 엔터를 칩니다. 그리고 실행 결과를 보기 위해서 웹브라우저를 띄우겠습니다. 이 index.html에서 이 open with live server를 클릭합니다. 개발자 도구를 표시하기 위해서 펑션 키 12를 입력합니다. 먼저
이 이터레이터 인터페이스를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기서 이터레이터 ts 파일을 하나 생성하고요. 그리고 다음처럼 코드를 입력합니다. 클래스 다이어그램이 표시된 이 이터레이터 인터페이스와 동일하게 코드를 작성했습니다. 이 next 메서드는 이터레이터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애그리게이터의 다음 구성 요소를 얻을 수 있도록 하고, 다음 구성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면 true를, 다음 구성 데이터를 더 이상 얻을 수 없다면 false를 반환하는 메서드입니다. 그리고 이 current 메서드는 구성 데이터를 하나 얻어서 반환합니다. 구성 데이터의 타입은 어떠한 타입이든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너릭으로 지정했고, 이름을 t라고 했습니다. 이 t 대신에 다른 이름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이 이터레이터 인터페이스는 다른 소스 파일에서 불러와 사용되어야 하므로 익스포트 시켜줍니다. 다음은 애그리게이터 인터페이스를 만듭니다.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보시면 애그리게이터 인터페이스는 이터레이터 타입의 객체를 생성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이터레이터 인터페이스가 이 이터레이터 타입의 객체를 생성해서 반환해주는 메서드입니다. 애그리게이터 인터페이스 역시 t라는 제네릭 타입을 갖는데요. 이 제네릭 타입을 이터레이터 인터페이스에 넘겨서 이터레이터 메서드의 반환 타입으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제 애그리게이터 구성 항목에 대한 데이터 타입인 아이템 클래스입니다. 아이템 클래스는 두 개의 프라이빗 필드를 갖습니다. 하나는 name이고요. 또 하나는 cost입니다. 생성자를 통해서 이 필드 값을 초기화 시킬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두 필드는 프라이빗이기 때문에 이 클래스 내부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이템 클래스 외부에서도 이 네임과 코스트 필드를 읽을 수 있도록 get property를 정의합니다. 이 코드는 다음처럼 좀 더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아이템 클래스는 다른 소스 파일에서 참조되므로 다음처럼 익스포트합니다. 다음은 애그리게이터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배열 자료 구조를 위한 어레이 클래스입니다. 이 어레이 클래스는 애그리게이터 인터페이스를 구현해야 하므로 다음처럼 코드를 입력합니다. 애그리게이터 인터페이스는
제네릭 타입인 이 t를 정해줘야 하는데요. 어레이 클래스의 구성 데이터 타입으로 만들어둔 이 아이템 클래스를 지정합니다. 빨간색 밑줄이 두 개 표시되고 있는데요. 이는 해결해야 할 에러가 두 개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는 이 어레이가 구현하는 애그리게이터 인터페이스의 메서드를 아직 구현하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이 아이템 타입을 파악할 수 없다는 에러입니다. 에러가 나는 곳에 마우스 커서를 이렇게 올려두면 이런 UI가 표시되는데요. 여기서 퀵 픽스를 클릭하고 다시 이 항목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동으로 코드가 작성됩니다. 마찬가지로 에러가 나는 곳에 마우스 커서를 두고 다시 여기서 퀵 픽스를 클릭하고 또 이 부분을 클릭합니다. 그럼 이렇게 애그리게이터의 메서드가 자동으로 완성됩니다. 이렇게 자동으로 완성된 코드는 직접 입력해도 되지만 이처럼 자동 완성 기능을 이용하면 매우 편리합니다. 어레이 클래스에 이 아이템 클래스 객체 여러 개를 배열로 저장할 필드를 하나 추가합니다. 그리고 생성자에서 이 필드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코드는 다음처럼 줄여도 동일하게 작동합니다. 그리고 인덱스를 통해서 배열 구성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getItem 메서드를 추가합니다. 또한 배열의 구성 데이터 개수를 얻을 수 있는 count 프로퍼티를 추가합니다. 이 getItem 메서드와 count 프로퍼티는 이더레이터 인터페이스의 구현 클래스인 어레이 이더레이터 클래스에서 사용됩니다. 그리고 애그리게이터 인터페이스의 메서드인 이 이더레이터 메서드에 대한 코드를 작성하겠습니다. 이 코드는 삭제하고요. 그리고 실제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현 코드를 보면 어레이 이터레이터 객체를 생성해서 반원하고 있는데요. 아직 어레이 이터레이터 클래스를 작성하지는 않았으나 생성할 때 생성자의 인자에 this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this는 어레이 클래스의 객체입니다. 어레이 이터레이터 클래스를 만들겠습니다. 이 클래스는 이더레이터 인터페이스를 구현해야 하는데요. 이더레이터 인터페이스는 제네릭 타입을 지정해야 합니다. 이곳에 아이템을 지정합니다. 빨간색 밑줄로 에러가 두 군데 표시되고 있는데요. 하나씩 해결해 보겠습니다. 먼저 빨간색 밑줄로 표시된 이 아이템 이 부분에 마우스 커서를 이렇게 올려줍니다. 그러면 이런 UI가 표시되는데요. 여기서 퀵 픽스를 클릭하고 다시 Add Import from Item 이 항목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빨간색 밑줄로 표시된 이 부분을 마우스 커서를 이렇게 올려두고요. 그러면 이런 UI가 표시되고 여기서 퀵 픽스 부분을 클릭합니다. 또 다시 여기서 Implement Interface 이 부분을 클릭합니다.
그럼 이렇게 코드가 자동으로 완성돼서 에러를 잡을 수 있습니다. 클래스 다이어그램에서 보는 것처럼 어레이 클래스의 객체를 이 어레이 이더레이터 클래스에서 필드로 참조하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이 어레이 클래스를 이 어레이 이더레이터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익스포트 해줘야 합니다. 여기서요. 그리고 다시 이 어레이 이더레이터에서 다음 코드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이 배열에서 현재 반환할 수 있는 데이터 항목에 대한 인덱스 값을 위한 필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생성자에서 이 두 개의 필드 값을 초기화 시켜줍니다. 생성자에서 3조알 어레이 객체를 받아와서 필드에 설정하고요. 그리고 현재 가리키는 구성 데이터의 인덱스를 일단은 의미가 없는 -1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 코드는 다음처럼 코드의 길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제 이더레이터 인터페이스의 메서드인 next와 current 메서드를 완성시키겠습니다. next 메서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인덱스 값을 하나 증가시키고요. 이 인덱스 값이 배열의 인덱스 값으로 유효한지에 대한 여부를 반환하면 됩니다. 그리고 current 메서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레이 객체의 getItem 메서드를 통해서 현재 인덱스 값에 해당되는 구성 데이터 객체를 반환하면 됩니다. 이 클래스를 다른 소스 파일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익스포트 합니다. 어레이 이더레이터 클래스가 작성됐으므로 다시 어레이 클래스에서 이 에러가 표시되는 이 부분을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빨간색 표시되는 이 부분에 마우스 커서를 올려두면요. 여기서 퀵 픽스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다시 add import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에러가 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클래스 다이어그램에 대한 인터페이스와 클래스를 모두 완성했는데요.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ndex.ts에서요. 먼저 우리가 만든 이 어레이와 아이템 클래스를 사용하기 위해서 임포트 코드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배열을 하나 정의합니다. 이 배열에는 총 4개의 아이템 객체가 담겨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만든 어레이 클래스 객체를 생성하는데요. 생성 시에 이 아이템 배열 객체를 생성자의 인자로 전달합니다.
구성 항목을 이더레이터를 통해서 순차적으로 조회하기 위해 이더레이터 객체를 얻어옵니다. 이 이더레이터 객체의 넥스트 메서드를 통해서 구성 항목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때까지 계속 반복합니다. 실제 아이템 객체는 이 이더레이터 객체의 커런트 메서드를 통해서 얻어올 수 있습니다. 이 아이템을 조회된 순서대로 웹브라우저의 바디에 추가해 보겠습니다. 먼저 div 요소를 하나 생성합니다. 그리고 이 돔 아이템의 텍스트 내용을 다음처럼 설정합니다. 이 돔 아이템을 바디에 추가합니다. 실행 결과를 보면요. 이렇게 아이템스의 구성 요소가 순서대로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 패턴과는 상관없으나 추후 다른 패턴을 좀 더 재미있게 학습하기 위해서 돔 요소의 스타일을 지정하는 코드를 미리 작성해 두겠습니다. 이 폴더에 style css라는 파일을 하나 만들고요. 이 파일을 이 index.html에서 참조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index.ts에서 다음 코드를 추가합니다. 그리고 style.css에서 다음 코드를 추가하고요. 그러면 실행 결과가 이렇게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더레이터 패턴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더레이터 패턴은 배열이나 링크드 리스트, 트리처럼 완전히 다른 데이터 구조를 갖는 애그리게이터의 구성 항목을 표준화된 공통 API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구조가 다른 애그리게이터일지라도 구성 항목을 표준화된 공통 API로 접근할 수 있으므로 하나의 공통된 알고리즘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고프의 디자인 패턴 중 이더레이터 패턴을 첫 번째로 설명드렸습니다. 지금 당장은 패턴의 유용성이 와닿지 않더라도 같은 영상을 반복해서 보시거나 다른 패턴에 대한 영상을 보시면서 이해의 폭을 넓히면 패턴의 유용성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